오늘 캐나다에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집안에서조차 얼어붙은 한 노부부. 그러나 그들을 살린 해결책은 뜻밖에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캐나다 엘버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한 한 노부부가 거의 얼어붙은 집 안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살린 건 의사도, 약도, 정부의 지원도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딸이 우연히 마주친 한국식 바닥 난방. 그 작은 온기가 한 가족의 운명을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놀라운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방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병동 간호사로 일하다가 독일로 이민 왔지만 언어와 경력 인정 문제로 병동 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결국 인력이 부족한 방문 간호팀으로 배정받았죠. 2024년 12월 초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관절염이 더 심해졌고 난방비 부담 때문에 보일러를 거의 끄고 사신다는 내용이었죠. 캐나다 엘버타주는 지금 영하 30도입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가 한 달에 $600까지 나왔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답장했지만 부모님은 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후 2시쯤 병동 스테이션에 서류를 제출하러 들렀습니다. 방문 간호사인 저는 늘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서류를 내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간호사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10년 차 방문 간호사 안나가 말했어요. 오늘 김순자 할머니 댁을 다녀왔는데 집이 이상하게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라디에이터 온도는 낮은데 바닥 전체가 포근하고 난방비도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모님 난방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이었거든요. 다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거 한국식 난방 아니야? 온돌이라던데.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바닥을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발이 포근해진다는 설명이었죠. 그때 한 간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효과 있으면 그 할머니가 왜 관절염이야? 동양식 난방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다른 간호사들도 웃었어요. 난방비를 많이 쓰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방비는 정말 적게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 달 120유로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 크기 집에서는 보통 250유로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산했습니다. 120유로면 캐나다 달러로 약 180달러였어요. 부모님 난방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대화가 끝난 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안나가 뒤따라 나왔어요. 에밀리, 잠깐만. 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김순자 할머니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대신 가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 가는 환자 댁이었고 독일어도 아직 서툰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들은 그 할머니 댁이 궁금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핸드폰으로 온도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나왔어요. 바닥에 온수 배관을 깔아서 복사열로 난방한다는 설명이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3시, 김순자 할머니 댁 주소를 손에 쥐고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섰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세월에 얼룩져 있었고 계단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3층 302호. 초인종을 누르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89세라고 들었는데 주름진 얼굴에도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독일어로 천천히 인사하셨고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을 현관 바닥에 내딛는 순간 독일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온기가 발끝에서 느껴졌어요.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도 바닥이 미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전체적으로 포근했어요. 처음엔 난방비를 과하게 쓰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나가 분명 적게 나온다고 했는데 말이죠. 할머니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독일 집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안정된 온도였습니다. 거실 벽의 라디에이터는 미지근했어요. 창문 틈으로는 외풍도 느껴졌고요. 그런데도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했어요.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을 앓고 계신다고 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표정은 편안했어요. 할머니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의자가 있었는데도 바닥에 쿠션 하나만 깔고 편하게 다리를 뻗으신 거예요. 관절염이 있으신데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바닥이 더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해서 무릎이 덜 아프다고요. 저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확실히 따뜻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한 곳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고르게 온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벽은 차갑고 창문 쪽은 더 추웠지만 바닥만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5년 전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바닥을 고쳐줬다고 했어요. 한국식으로 바꿨다고 하셨죠. 그 뒤로 겨울이 훨씬 편해졌고 난방비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고친 건지 더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구조나 원리를 설명하실 수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쓰는 온돌 같은 거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30분 동안 할머니를 돌보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온기를 의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으면 무릎이 따뜻해졌고 손을 바닥에 대면 손바닥이 포근해졌어요. 독일에서 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서자 복도에 찬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계단은 여전히 차갑고 습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극명했죠. 건물을 나와 걸으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89세. 관절염 있지만 표정 편안함.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함. 라디에이터 온도는 낮음. 한국식 온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부모님께도 가능할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 댁의 온기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제 아파트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양말을 2겹 신어도 발이 시렸습니다.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한국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고, 신기한 난방 시스템을 봤다고 썼습니다. 혹시 캐나다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아침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관절염이 있으셨지만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다리를 뻗으셨죠. 따뜻한 바닥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검색했어요. 온돌은 한국에서 2000년 넘게 사용된 난방 방식이라고 나왔습니다. 바닥 전체를 복사열로 데워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다면 왜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캐나다 같은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할까요? 영하 30도, 때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치고 적었습니다. 이상한 온기. 원인은 한국식 바닥 공사.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가능한가? 사흘 후, 저는 다시 김순자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날 아침 캐나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관절이 너무 굳어져서 혼자서는 걷기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이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하루 종일 끄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영하 28도 날씨에 밤에만 2시간 정도 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후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닥 난방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고. 제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추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또 전에는 겨울만 되면 무릎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걸 깔고 나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궁금하면 오늘 밤 자고 가라고 이 늙은이 말동무나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느껴봐야 안다고 하셨죠. 저는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는 집이 넓은데 뭐가 패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무릎을 감싸고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느껴봐야 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부모님께 권해드려도 되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할머니는 작은 방 하나를 내주셨어요.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침대가 아니었죠. 저는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열이 등과 허리를 감쌌어요. 뜨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등을 받쳐주는 느낌이었어요. 독일에서 2년 동안 딱딱하고 차가운 침대에서 자던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30분쯤 지나자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어요. 긴장했던 어깨가 풀렸고 허리에 뻐근함이 사라졌습니다. 무릎과 종아리의 피로감도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서 일어나 손으로 바닥을 짚어봤습니다. 따뜻했지만 뜨겁지는 않았어요. 온도계로 쟀이 22도였습니다. 높지 않은 온도였지만 바닥 전체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시 누웠습니다. 온기가 피부를 통해 근육 깊숙이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라디에이터나 전기장판처럼 표면만 뜨거운 게 아니라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아침이면 느껴지던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없었어요. 무릎도 가벼웠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어서 일으키기 너무 힘들었는데 얼마 만에 느끼는 개운함인지 싶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돌려봤습니다. 스트레칭도 해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유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어요. 치료였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매일 이 바닥에서 주무시냐고요. 할머니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5년째 이렇게 자는데 이제는 침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침을 먹고 할머니 댁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도 이 정도 효과를 느꼈다면 부모님에게 이건 희망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으셨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2024년 12월 중순, 캐나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폭설이었어요. 지역 뉴스에는 영하 30도 한파 경보가 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도로가 막힐 거라고요. 평소 40분 거리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엄마가 보낸 사진을 다시 봤어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싼 아버지였습니다.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집이었지만 창문에 성에가 두껍게 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집 안이었는데도요. 온도계는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꺼져 있었고 숨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 담요를 두르고 외투를 입고 모자까지 쓰고 계셨습니다. 집 안에서요. 에밀리, 왔구나. 아빠가 일어나려 하셨어요. 하지만 무릎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다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아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도요. 괜찮다. 조금 뻣뻣한 것뿐이야. 하지만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엄마도 집 안에서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계셨어요. 저는 소파 옆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독일 김순자 할머니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도 오래됐지만 바닥은 따뜻했어요. 같은 겨울, 같은 오래된 집인데 한쪽은 따뜻한 바닥, 한쪽은 외투 입고 버티는 소파였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난방비가 한 달에 600달러씩 나와.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밤에는 보일러를 끄고 있어. 낮에도 2~3시간만 켜. 아빠는 매일 새벽에 추위로 깬다고 하셨어요. 무릎이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엄마가 부축해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난 괜찮다. 여태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큰일 있겠니? 너나 엄마한테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자존심과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켜자니 난방비가 무섭고 끄자니 아빠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독일 김순자 할머니가 적어준 한국 기술자 연락처였습니다. 엄마,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독일에서 한국 할머니 집을 봤어요. 바닥이 따뜻했어요. 전기로 된 온돌이라는 건데 여기서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빠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돈 많이 들면 하지 말자. 내가 독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얼게 두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담요를 3겹 덮었는데도 추웠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추위로 떠느라 몸이 경직되는 거죠.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복도에서 엄마가 아빠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독일 시간으로는 오전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캐나다에 왔습니다. 부모님 집이 너무 춥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부모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거실 바닥, 벽, 라디에이터, 천장 높이까지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설치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바닥 구조도 괜찮고 전기 용량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캐나다 전기 규정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지 전기 기사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오후 지역 전기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 동네에서 가장 큰 곳이었어요. 40대 남자 기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식 온돌 모듈을 깐다고요? 낯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화재 위험을 우려했어요. 보험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규정은 통과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보내준 기본 자료를 보여줬어요. 기사는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시청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고요. 허가 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시청 건축허가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여성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규정에 없는 방식입니다. 외국식 난방 방식은 전례가 없어서 허가가 어렵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하려 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라고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단호했어요. 화재 시 책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조사에서 공식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청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천천히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그만하자. 아빠 일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 머리 숙이는 거. 그게 더 보기 힘들다. 딸을 생각하는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포기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민준 씨에게 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기 기사와 시청에서 모두 거절당했다고 공식 인증서가 필요할 것 같다고 썼어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 제조사 담당자와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유럽시 인증과 미국 유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틀 후 민준 씨에게서 파일이 왔습니다. 영문으로 된 인증서들이었어요. 유럽연합 안전인증, 미국 전기안전인증, 캐나다 규격 적합성 확인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출력해서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청으로 갔습니다. 같은 담당자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녀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 정도면 검토해 볼 수는 있겠네요. 3일 정도 시간 주세요. 전기업체에도 같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기사가 인증서를 보더니 눈썹을 올렸어요. UL 인증까지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제대로 된 제품이라고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시청 허가만 나오면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3일 후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전기 기사가 현장 점검 후 최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허가가 났다고 곧 시작할 수 있다고요.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가장 큰 벽은 이미 뚫렸다는 거요.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전기 기사가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현장 점검이었어요. 그는 바닥 구조를 확인하고 차단기를 열어 배선을 살펴봤습니다. 민준 씨가 보내준 설치 매뉴얼과 실제 집 구조를 대조했어요. 30분쯤 지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안전하네요. 이 정도 구조면 문제 없겠습니다. 시청에 제출할 최종 확인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치를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아빠는 말없이 창밖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전기 기사 2명이 트럭을 몰고 왔어요. 트럭 짐칸에는 큰 상자 6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재들이었어요. 기사들이 상자를 하나씩 현관으로 옮겼습니다. 아빠는 소파에서 지켜보셨어요. 엄마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계속 확인하셨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이 바닥을 청소하고 수평을 맞춘 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사가 바닥판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이고 그 사이를 특수 테이프로 연결했습니다. 한 장씩 바닥을 덮어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낡고 차가웠던 거실 바닥이 조금씩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추웠던 공간이 바뀌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거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사가 벽에 버튼이 3개 달린 디지털 온도 조절기를 설치했어요. 다음은 아버지 방이었습니다. 침대를 옮기고 책상을 치웠어요. 기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바닥을 청소하고 바닥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복도에 서서 지켜보셨어요. 한겨울마다 아빠 무릎이 얼어붙던 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통증으로 깨던 방이요. 이제 그 방 바닥 전체가 낯선 기술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 옆에 섰습니다.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참 별것도 다 하는 세상이구나. 목소리에는 기대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모든 방 설치가 끝났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서재까지 4곳이었습니다. 기사가 각 방의 모듈 전원 코드를 벽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를 확인했습니다. 거실 온도 조절기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기사가 설명했어요. 처음 스문의 시간은 바닥판이 열을 비축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따뜻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설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기사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아직은 미지근했습니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말 따뜻해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서 느꼈던 온기를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분명히 따뜻해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깐 잠든 것 같았는데 눈 떠보니 아침이었어요. 며칠간 추위에 떠느라 잠을 못 잤는데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도니 세상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몸이 굳지 않으니 아침이 더없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바닥에 발을 대니 어제와는 다른 집 같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미지근했지만 분명히 온기가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온도 조절기는 2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거실 바닥에 섰어요. 따뜻했습니다. 독일 김순자 할머니 집에서 느꼈던 그 온기였어요. 뜨겁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고른 열이 발바닥에서 느껴졌습니다.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가 나오셔서 바닥에 발을 내디드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 집 맞냐며 기뻐하셨어요. 저는 아빠를 부축해서 거실로 모셨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어제 한 번도 안 깨고 잘 주무셨다며 집이 훈훈하니 아픈 것도 덜한지 앓는 것도 덜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맨발로 거실에 서셨어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정말 따뜻하네. 이제야 좀 집 같구나.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무릎을 타고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엄마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빠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셨어요.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아까보다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아빠는 인정하기 싫으신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글쎄,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부정하지는 못하셨어요. 아빠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고, 무릎도 덜 굳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옆집 캐나다 부부가 눈 치우러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옆집 남자가 물었어요. 여긴 왜 이렇게 따뜻해요? 들어와 보시겠어요?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을 만져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 히터예요. 아니요. 바닥 난방이에요. 한국에서 온 온돌식 모듈이요. 옆집 부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3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런 난방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라디에이터만 썼다고 하더군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빠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야, 너 말이 맞았다. 나 겨울에 이렇게 가볍게 걸어본 게 10년 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저는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아빠를 진찰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관절 경직이 훨씬 좋아지셨는데요. 최근 무슨 치료 받으셨어요? 아빠가 쑥스러워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집이 좀 따뜻해져서.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간 아빠가 난방비 아끼신다고 난방을 안 하고 주무셔서 몸이 더 악화되셨던 것 같다고요.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집이 훨씬 따뜻해서 한국식 바닥 난방을 설치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요. 의사 얼굴에 진짜 놀람과 궁금함이 섞였습니다. 정말로 그게 효과가 있냐고,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 넘게 쓰던 방식이라고, 지금은 전기로 개량됐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유지하세요. 관절염 환자한테는 일정한 온도 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나실 수 있었으니까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병동 스테이션에서 안나를 만났습니다. 안나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거실을 맨발로 걷는 모습이었어요. 안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한국식 난방.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어? 아빠가 몇 년 만에 아침에 혼자 일어나셨어. 병원 의사도 관절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고, 안나는 김순자 할머니 집을 떠올리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캐나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옆집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우리 집 바닥 난방 어떻게 한 거냐고. 전기 기사 번호 달라는 사람도 있어. 옆집뿐만 아니었어요. 같은 블록에 사는 이웃의 집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노인 가구였어요. 부모님이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전기 기사에게 연락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실제로 작동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마을 겨울에 진짜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는 시청에 안전성 문제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앞으로 다른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2025년 1월 중순, 엄마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아빠가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창문 커튼을 걷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외투 없이요. 엄마도 맨발로 거실을 걷고 계셨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전기세도 절반 이하로 나왔어. 다음 사진은 아빠가 밖에서 눈을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면에 나타나자 저는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아빠가 다시 걸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픈 데에 뜨끈한 게 최고야. 그거면 됐지 뭐. 소박한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2월 초 캐나다 전기 기사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 이 제품 한국에서 더 구할 수 있나요? 우리 동네에서 설치 문의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까지 5집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캐나다 버전 카탈로그 있으세요? 민준 씨 답장이 왔습니다.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캐나다 시장에 관심 있다고 하네요. 3월,
엄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동네 한국 교회 집사님이 우리 집 보고 놀라셨어. 자기 부모님 집에도 깔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옆 동네 요양원에서도 문의가 왔대.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4월, 저는 휴가를 내고 다시 캐나다에 갔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빠가 현관까지 걸어 나오셨어요. 혼자서요. 몇 달 전만 해도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요. 에밀리, 잘 왔다. 아빠 목소리가 밝았어요. 거실에서 엄마가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댔어요. 독일 김순자 할머니 집에서 처음 느꼈던 그 온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독일을 거쳐 캐나다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마을에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옆집 부부도 지난달에 설치했다고 했어요. 2블록 떨어진 집도 설치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녁에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규정도 막혔고 사람들도 안 믿었잖니. 근데 넌 끝까지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전 그냥 아빠가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봄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그 겨울, 캐나다 엘버타주 작은 마을에 한국에서 온 따뜻함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옮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잇는 진짜 난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온기의 경험은 캐나다의 얼어붙은 집을 살려냈고 한 노부부의 겨울을 바꾸었습니다. 그 따뜻함의 뒤에는 묵묵히 이어온 한국의 기술과 서로를 향한 가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